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8월 14일 첫 영상의 주제는요. 국민의힘에서 비리비리 밥그릇 싸움 중인 한동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내에서 이제 친윤이다라고 하던 또는 친윤의 색채를 띠고 있던 의원들이 한동훈 측으로 넘어가는 그런 환승연에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정치에 대한 신념보다는 본인의 안위 그리고 정치 밥그릇 싸움에 올인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지금 현재 당과 정의 충돌 그리고 불안감, 쉽게 얘기하면 한동훈의 대권 행보가 너무 노골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상황에서 내가 저쪽이냐 이쪽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듯 한데요. 그런 것들이 또 보이기도 합니다. 보고 있자니 씁쓸하기도 하네요. 잦은 당정의 관망 모드로 눈치 게임 중이라서인지 한동훈의 친정체제 구축도 당 장악도 지지부진합니다. 7.23 전당대회 이후에 압승했다라면서 뭔가 한동훈에 대해서 불붙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당내 의원들의 이런 계보 환승 한 측관으로 이동 멈칫한 상태입니다. 한동훈의 리더십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있을 그런 당과 정의 충돌에 대한 영향이다 정도로 해석이 가능한데 결국은 한동훈의 미성숙한 미덥지 못한 리더십이다 라는 것, 그게 윤한 갈등의 주 요인이다라는 것을 이미 파악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김경수 복권 반대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언론에 퍼뜨리는 한동훈과 한 측관들은 정치를 잘못 배웠다라는 부메랑으로 지금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 들이치면서 버티고 있지만 그렇게 모양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패스트트랙 그리고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거칠게 내몰았던 한 측관들 그리고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제3자 발의에 대해서 언급했다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꼬리 자르기 하고 있는 등등 갈등 요인을 줄줄이 늘어놓고 있는 한동훈이 사사건건 입을 대는 그런 작은 일에 이렇게 간섭하는, 그러니까 미시적 관리에서 벗어나 빅피처를 제시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부재, 그것이 리더십이 빗나갔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응집이 조금 와야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한동훈을 보면서 이준석의 그림을 또 떠올리는 것, 이준석이 오버랩 되는 건 한동훈에게 굉장히 마이너스인데 그 그림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빠르게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한동훈의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정치 입문 이력이 8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메시지나 비전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인 것 같습니다. 5년의 대통령 임기 중에 이제 3년차 들어가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대표의 갈등, 결코 여당 입장에서는 득이 되지 않는 것이고 줄 세우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판단을 쉽게 할 수 없는 시간, 타임이다라는 거죠. 너무 빠르게 발톱을 드러냈다라고 제가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 쿠데타의 성공의 요인은 시간입니다. 시간. 그러나 이런 너무 이런 중요한 포인트를 무시한 이 행보가 한동훈에게는 아프게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의 실망감이 계속 쌓이고 있다라는 건데, 첫 번째로는 한동훈이 주장했던 최상병 특검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본인 스스로도 부끄러워해야 하는 게 이제 이준석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동훈을 보면서 술만 안 먹은 윤석열이다. 이준석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꾸준히 공격하고 거짓말을 한다 등등으로 그 이미지에 이제 한동훈을 씌우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무시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동훈이 제3자 방식으로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발의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최상병 특검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그게 탄핵 자락을 깔기 위한 공작이다라는 게 장경태 의원의 보좌관과 뭐 제보자들의 이야기로 펼쳐내지면서 최상병 특검 그래 역시 탄핵 자락 깔기에 한동훈이 숟가락 얹었어 넌 뭐야? 라는 해석을 할 수 있게 됐었죠.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우려를 인식한 듯 이 최상병 3자 특검 발의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환기시킬 만한 뭔가의 아이디어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논란에 대해서 그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한 27명 가까이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습하지 못하고 또 입을 닫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의 임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죠. 보수 최대의 위기는 한동훈의 입이다라는 말을 뭔가 한 방에 엎을 수 있는 것을 또 던져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거칠게 사퇴시키게 했던 그런 압박 속에 한동훈의 노골화된 한측관 구성들, 여기에 서범수의 입을 빌어서 임명직 전원 일괄 사퇴를 외쳤죠. 그런데 본인이 총선 기간에 꽂아놨던 홍영림 여의도 연구원장에 대해서는 유임을 고민하고 있다라면서 아직까지도 어떤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 챙기기가 너무 도드라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보면 참으로 리더가 제대로 할 일을 못하고 있다, 또는 리더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은요, 친윤이기는 하나 개파색이 적습니다. 그냥 본인 할 일만 하는 사람이다 정도로 봐야 되고, 뭐 검사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과 끈끈한 관계였다라고 한 거는 친한 측에서 과장된 조작 담론이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임명 2달밖에 되지 않았던 사람, 역량이 있어서 그 자리에 앉힌 사람,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와 또 짝을 이뤄서 이제 정책에 대해서 펼쳐낼 그런 사람을 쫓아내면서까지 당과 정에 갈등을 불러올 필요가 있었냐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지금 현재 여의도 연구원장 홍영임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로 같은 결과를 내야 하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건 내 사람 챙기고 내 사람 아닌 사람 내치고 그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요, 미래지향적인 화두를 던지는 것에 부재를 보이고 있는 한동훈이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한 측권으로 옮겨가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환승 연애가 아니라 개파 환승을 주춤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라고 보는데요. 최근에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 하자라고 하면서 민주당을 도발하기도 했었는데 철저하게 무시를 당했었죠. 이런 일기토식의 정치에 대해서는 사실 득이라면 성공했을 때 득이지만 이제 뭐 실패를 했을 때는 잃는 카드가 너무 크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리더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 불안감을 감출 수 없는 거죠. 큰 나라의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사건건 요거 하나 쫌뺑이 같은 그런 한계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언론에서는요, 마이크로 매니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한동훈에게 보인다. 그릇이 종지만하다. 이런 느낌을 보입니다. 그리고 인재영입위원회를 뭐 상설화하겠다라고 했던 뭐 뜬금 발언에 대해서 이게 왜 당 내에서도 선거가 앞으로 없는데 왜?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본인의 대권 행보에 따라서 지방선거에 자기 사람으로 채우겠다라는 욕심을 드러낸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권 행보를 지금 당 장악한 이후에 하고 있다. 네가 지금 중요한 게 민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가기 위함이냐, 아니면 네 대권 행보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데 당을 이용하느냐, 그것을 너무 보이고 있다라는 게 조금 모지랭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7년 3월에 대선이 있으니까 이제 한동훈의 임기는 내년 9월이면 끝납니다. 내년 9월 이후에 또 당이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런 상황으로 또 가야 되는 거죠. 당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인이 내년 9월에 당대표를 그만두면 당에 대한 장악력이 또 없어지고, 원래 지금도 원외니까 대선 경선에 유리한 지형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당협위원장을 대거 교체하겠다라는 욕심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꼴보기 싫죠? 한동훈 당을 만들려고 하는 이재명의 1급 체제의 행보와 한동훈 당을 만들려고 하는 지금의 행보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재명이 불어온 한동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20년 공직 생활을 공공선을 위해 보냈던 그 시간, 이제 본인의 정치의 한 궤로 생각해서 나는 정치를 20년 이상 해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발언들, 꽤나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이 말 한마디에 이제 한동훈의 대권 행보 또는 정치 행보에 뭔가 그림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남의 말을 담기보다는 내가 20년의 정치 생활을 했으니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옳을 거야 라는 식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금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안 봐도 비디오식의 상황들이 펼쳐질 거다라고 생각하니 비상 상황이 아니다 일 뿐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라는 거죠. 국민의힘이 끝나가고 있다, 자살의 길로 가고 있다 라고 저는 평하고 있습니다. 7.13 전당대회 이후에 첫 시험대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과 정의 또 갈등, 유난 갈등, 충돌 시작 끝까지 갔다가 이제 잠시 봉합된 느낌이긴 한데 굉장히 우려를 일으키게 한 사건이 있었죠. 김경수 복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실과 한동훈 측에서는 여러 주장이 오갔었죠. 사실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이 김경수 복권 관련돼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가 완료된 8일 이전이든 이후든 반대 의사를 직접 대통령이나 용산 고위 관계자에게 밝혀왔다라고 하지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약간 이재명 같죠? 두 번째, 한동훈 대표의 뜻은 사면심사 완료 이후에 측근들, 이제 한동훈의 나팔수들이 쪽 각 언론에서 막 이야기 떠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언 형식으로 흘러나온 것이지, 직접 용산과 소통을 한다든지 의사를 표명했다든지 그런 상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동훈이 또 국민을 팝니다. 보수 지지자들의 분노가 크다. 분노는 있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대통령의 사면에 큰 뜻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수 지지자들 또 입을 대면서 김경수 복권에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통령실에 복권의 부적절함을 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친윤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에 여당의 대표가 반대하는 것 자체가 금도를 넘은 것이다 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빠바바 뭔가 터지고 있는 중이죠. 법무부 장관 시절에 김경수 사면 찬성했다가 지금 복권엔 반대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한 의원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요.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갈 수 있게 사면 복권에 건의를 했던 인물이 한동훈입니다. 그런데 김경수 복권에 반대하는 것 내로남불이다라는 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유난 갈등 턱밑까지 올랐던 이 김경수 복권 반대에 대해서 용산은 좀 부글부글하지 않을까, 또 참았다, 한번 침 꿀꺽 삼켰다 라 저는 보고 있는데요. 대통령을 밟아서 반사이익으로 본인을 뭐 업시키겠다, 이건 자체가 인간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틀려 먹은 거죠. 그리고 대통령과 차별화해서 무조건 득점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정치적으로 계산하는 부분에 굉장히 모지랭이를 보이고 있다. 한동훈을 에워싸고 있는 그룹이 김경률, 진중권 이런 사람인데 어련할까마는 적당히라는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너무 팔딱팔딱 날뛰고 있는 모습에 가볍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자꾸 국민 눈높이를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국민의 눈높이를 이야기하는지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한동훈이 제2의 유승민, 제2의 이준석이 되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는데요. 이게 한동훈이 김경수 복권 반대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 내용과 형식 뭐 이런 과정들
모두 그 측근들, 그 입을 언론에 나가서 막 떠들고 있는 원외 뭐 위원장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윤과 한의 갈등의 발화점이 되기는 했는데, 이게 어느 쪽에 타격을 줬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한 측관들, 한동훈 측에 이제 조금 뭐 구축을, 친정체제 구축을 어렵게 한다든지 리더십의 부재를 더 드러내는 것이 보이는 형국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조직 장악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자꾸 이렇게 윤한 갈등을 보이면요, 지도력의 부재가 느껴지는 겁니다. 상대적이긴 하죠. 지금 친한계로 꼽히고 있는 의원들이 국민의힘에 지금 108명 의원 중에 한 10명 정도에 머물죠. 더 확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당 외에 나팔수가 돼서 막 언론에서 유튜브에 나와서 막 떠들고 막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요, 이제 보수 지지층의 분열과 피곤함만 줄 뿐이죠. 며칠 전에 단행한 그 당직 인선만 봐도 인물의 부재가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조직부총장의 부산 출신 정성국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조직부총장이라는 그 자리가요, 2026년에 지방선거 그리고 모든 지역의 출마자들을 점검하고 그 출마자들 하부 단위의 뭐 알력 같은 거를 좀 조절해야 되고 굉장히 까다로운 자리래요. 굉장히. 그러니까 조직도를 꾀할 수 있는 사람을 봐야 되는 거고, 적어도 3선 이상의 정치 관록을 보이는 사람들이나 베테랑 조직가가 들어가야 될 이 자리에 자신이 영입한 교육계 출신 초선 의원을 앉힌 겁니다. 온갖 평지 풍파를 일으키면서 교체한 정책위의장에 무색무취한 4선 의원의 김상훈 의원을 꽂은 것만 봐도 한동훈의 인력 풀의 부재가 보이는 거죠. 4대5의 불리한 구도를 5대4의 본인의 이제 거수기 한 명 더 늘리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결국은 한동훈의 인력풀이 굉장히 빈약하구나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의원은요, 본인이 이제 대선 기간 동안에 친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친윤도 아닌데 그때 이제 흐름에 따라서 본인의 계파를 이야기하시는 분인데, 왜 지금 친한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굳이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친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냐. 뭐 당과 정이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대선의 뜻을 앞둔 한동훈이 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에 뭔가 없지 않냐. 지방선거만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내가 한 라인으로 들어가서 지금부터 미리 찢길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게 살아남는 방법이구나. 참으로 기회주의자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힘엔 다수가 분포하고 있다라는 게 안타까운 거죠. 아무튼 뭐 민주당 아니면 범야육 당들은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들이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자꾸 당대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들이받는 모습은 불안하고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치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가 덜 된 한동훈이 조화롭지 못함을 보이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여러 상황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아랫사람 챙기는 것은 보기 좋은데 그냥 이미지 메이킹에 올인하고 있는 뭐 연예인 행보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당의 리더로서는 강자라는 이미지를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왜냐? 내부와 싸움이 아니라 외부와의 싸움이기 때문인데, 지금 한동훈을 보면 그냥 싸움꾼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뭐 마이크로 매니징 뭐 이런 거, 마이크로가 작은 거죠. 작은 부분에 이제 쫌팽이 같은 느낌으로 작은 부분에 일일이 간섭한다. 리더는 큰 그림을, 본류에 대해서 이제 던지고 이제 팀원들은 거기에 이제 자기 능력을 보태서 큰 결과를 뽑아내야 되는 게 리더의 힘인데, 요거 하나 쫌팽이 같이 작은 그릇 마냥 행동하고 있다라는 건, 대통령을 꿈꾼다 뭐 직접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해석이 그러할 수밖에 없는 한동훈의 행보. 그러나 보이는 것은 굉장히 미시적 관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죠. 이 마이크로 매니징은 그냥 매력은 발산할 수 있어요. 그 이제 재능을 보일 수는 있는데, 이제 부덕의 이미지로 좀 만들기도 하죠. 리더십의 주적이 저는 마이크로 매니징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리더로서
때로는 해야 할 일을 찾기보다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있죠. 한동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63% 압도적인 지지로 당권을 잡았다라는 한동훈, 21일이 지나도록 여전히 한동훈당 구축에 애를 먹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결론은요,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게 한동훈이다 라는 말이죠. 매력 발산이 어려울 때는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조력자가 필요한데 그 조력자가 김경률, 진중권 같은 좌파 패족들이다 라는 거죠. 무엇이 중한디? 라는 말이 있죠. 지금 한동훈에게 무엇이 중한디를 한번 묻고 싶은데요. 그 중요함을 찾지 못한다 라고 하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큰 목표, 거시적 관점에서 고민을 하는 큰 눈을 갖지 못하고 늘 근시안적 이슈나 행정적 사항에 매몰되어 있죠. 중요한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을 거듭 반복하고 있는 한동훈, 결론적으로 역량 절대 부족입니다. 김영인 TV였습니다.